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증권계좌 우상향을 위한 우상향 증권TV의 낭만파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12월 21일 오후 3시 지나는 시점이고요. 현대차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의 주가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께 먼저 이야기 드려야 하는 것이 엊그제까지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셧다운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들썩들썩거리게 했죠. 근데 이 예산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고 민주당이 있는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바이든이 거기에 도장을 찍을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미국 셧다운이라는 이 이슈 자체는 물러가 있는 상황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요 가격까지 뛰어 올라간 다음 안착만 해주면 여기에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썸네일에서도 적어드렸다시피 제가 한국 정부가 여러분들 한국이 한국했다.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현대차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바라보고 있고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보조금을 이 수요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주면서 최대한 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수요를 좀 촉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쪽에 상당히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슈를 좀 함께 같이 훑어보도록 할 건데요. 탄핵 정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또 지연되게 되면서 이거 내년 3월에 개편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년 3월에 가물이 빨라봐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게 참 답답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뭐 수출길도 제대로 안 열려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들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이거 주가 상승의 여력은 아무것도 없고 뭐 경기 부양해야 된다, 경기 부양한다, 주가 부양한다 해야 된다. 너네 뭐 밸류업 통해서 주주 환원해라. 이런 소리나 할 줄 알지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증한 펀드를 빨리빨리 투입을 시키던가 참 답답해가지고 미치고 팔짝 뛰겠는 노릇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보조금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현대차는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깜빡이 하이브리드로 핸들을 돌린다. 하이브리드로 돌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내연기관에서도 탈피를 일부 하면서도 지금 중간 단계에 있는 수요를 잡을 수도 있고 주행거리도 살리면서 연비도 아낄 수 있는 이 하이브리드 쪽으로 넘어가겠다라는 개념은 이 수요를 상당히 잘 공략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내비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글로벌 1위 전기차인 이 BYD가 한국 시장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전에 제가 요 시점 때부터 이미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건데 상대 안 된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얘네가 지금 뭐 중국의 이 지표를 껴서 생각을 하니까 전기차 1위라고 사실 느껴지는 거지 우리가 요걸 신경 쓰지 맙시다. 자, 얘네 쪽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건 중국 쪽에서 봐야 되는 건 사실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기술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 전기차라고 하면은 뭔가 AI가 쓰였을 것 같고 되게 혁신적일 것 같고 이런 느낌이 강하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자극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율주행이 중국이 꽤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보고 신문물이라 생각해서 수요가 쏠릴 수도 있을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현대차의 매출에 유의미하게 어떤 지각 변동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현대차 흐름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잘 틀어가고 있죠. 반도체 전략실 조직을 개편하면서 자율주행 칩 로드맵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 방향성 잘 가져가고 있고 BYD가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다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것은 정부가 EU처럼 미국처럼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좀 강하게 부과를 해서 저가 공세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것까지 지금 방향성을 챙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현대차에 어떤 안 좋은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냥 알아서 혁신적인 방향성으로 미래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 전략실을 자율주행 칩 로드맵으로 변화를 해주면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7, 8위 연합인 혼다와 닛산이 합병하면서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 현대차를 넘어서지 않느냐 이거 뛰어넘는 기업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되는데 사실상 현대차가 반사이익 이들의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어차피 반사이익을 오히려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펠리쉐이드 하이브리드까지 출시되는 모습을 보면은 한 번 주유에서 1000km 이상 달리는 이런 흐름을 보면 사람들이 수요가 그래도 조금 자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하락 추세를 돌파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매수 신호 한 번만으로는 최근 고환율, 정치 불안정성, 우리나라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돈을 현대차에 넣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만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두 번 정도만 이 매수 신호가 더 들어와 주게 된다면 주가가 하락 추세를 극복하고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이런 저렴한 가격 구간에 들어가셔야지 주가가 고점으로 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매수를 하는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은 매수 신호가 떴는데 바로 안 올라가는 게 무슨 매수 신호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차트를 조금 늘려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가 떨어져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차례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매수 신호가 들어와 주면서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또 나오면 또 올라갔다라는 것, 내려올 때는 매수 신호가 없다라는 것, 저는 여기가 저점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아직 이게 한 두 번 정도 더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챙겨 가셔서 매매를 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10-5741-1740번으로 여러분들이 딱 다섯 글자 현대차 지표라고 다섯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지표 여러분들께 모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4시간 이내에 제가 이 지표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현대차 앞서서도 자리를 보여드렸지만 두 번 정도가 더 뜨면 본격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SBS라는 종목이 금요일장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해내는 거의 한 3, 4년 동안 하락밖에 모르던 이 주식이 매수 신호가 뜨니까 바닥 구간에서 횡보세를 잡아가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나서 매수 신호가 한 번 더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얼마 안 가서 상한가를 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현대차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 두 번만 더 뜨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010-5741-1740번으로 현대차 지표라고 다섯 글자 문자 연락 남기셔서 여러분들 이 지표 챙겨가시고 제발 이렇게 저점 구간에 매수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제발 추격 매수 하지 말고 저렴한 구간에 들어가서 미리미리 대기를 좀 하고 있자 이겁니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얘가 좀 어디까지 올라갈 만하냐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현대차 월봉 차트를 보시면 밸류업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왔었던 시점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격 구간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고 꼭대기 만약에 30만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슬슬 반등 타점 구간을 잡고 평균 단가를 조절해 놔야 여러분들이 적어도 100원이라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성 선택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타점을 잡으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신호가 들어오는 시점을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30만 원에서 만약에 순매수를 하셨다라고 할지라도 평균 단가를 조절하려면 얼마만큼의 비중을 투입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챙겼을 때 100원이라도 수익으로 나올까가 계산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 맞는 내용을 작성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010-5741-1740번으로 현대차 대응이라고 다섯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 각각의 평균 단가에 맞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끔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저는 현대차 30만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좀 드리고요. 이것은 이 자리를 깨지 않아야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